윤석열한테 딱 어울리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인면수심, 후안부치, 양두구요. 자, 얼굴만 사람이지 속마음은 사람이 아니에요. 동물이에요. 후안부치, 얼굴이 하도 두꺼워서 창피함을 못 오는 거야. 양두구요. 양처럼 보이는데 알고 보니까 개들하는 얘기예요. 진짜로 딱 어울린 얘기예요. 딱 어울립니다. 어떻게 본인과 본인의 와이프와 관련된 특검법을 거부를 합니까? 그렇게 뻔뻔하고 얼굴이 두꺼울 수가 있어요. 그것은 범행 자백으로 저는 봐요. 이 범행의 범인이 본인들이다라고 자백한 것과 뭐가 달라요? 진짜로 그럴 만한 게 50억 특검 관련해 가지고 사건 관련 얘기, 커피 타줄 얘기 있잖아요. 윤석열과 조우영이 만나서 뭐 커피를 타줬느냐 많으니 그런 기사가 있었잖아요. 그걸 가지고 탈탈 털어가지고 지금 뉴스버스나 뉴스타파 대표 집을 압수수색도 하고 뭐 기자도 압수수색하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는 거죠. 진짜 이상해요. 커피를 타줬어요. 근데 윤석열이 아니고 다른 검사했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밑에 있는 다른 검사, 주임 검사가 아니고 밑에 있는 새끼 검사가 타줬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누가 타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사건이 덮였잖아요. 윤석열한테 가가지고 사건이 무마됐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죠. 핵심은 그건데, 커피를 누가 타줬느냐라고, 내가 안 타줬는데, 윤석열 지가 안 타줬는데 왜 타줬다라고 기사를 썼느냐라고, 그것만 꼬투리 잡아가지고 언론사들 계속해서 탈탈 털고 공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이제 말도 꺼내지도 못합니다. 일반 언론사들은 50억 클럽 특검 관련해서 윤석열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도 쌩난리를 치고 고소고발하고, 그러니까 기사를 쓰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게 제 생각에는 여기 뭔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안 그러고야 그렇게 커피를 타줬느냐 마느냐 사건의 본질도 아닌데, 그걸 가지고 쌩난리를 치면서 언론사 대표의 집을 뭐 뉴스타파나 뉴스버스 둘 다 그냥 압수수색을 때려보잖아요. 진짜 이상한 거예요. 과민 반응을 봐서는, 히스테리적 반응을 봐서는 분명히 뭔가 있다라는 거고.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김만배가 윤석열 아버지 집을 사줬잖아요. 그것도 10몇억 주고 사줬잖아요. 그게 있을 법한 일입니까?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5천만 명이에요. 5천만 명 중에서 특정한 김만배와 김만배의 아버지가 만날 확률이 있어요? 거래에서 만날 확률이 있어요. 그건 수십억 분의 1 될걸요. 그 확률로 계산하면은.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 수조원 분의 1일 수도 있어요. 보면 확률로 계산하면 특정 두 사람이 매칭되는 확률이, 우연히 만나서 거래를 했다? 그거 믿기 어려운 얘기죠. 그러니까 뭔가 있는 거예요. 정상적인 거래 외에 뭐 주고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상상은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보통 이렇게 주고받을 때 떳떳하게 주고받습니까? 뒤로 주고받는 거지. 증거가 잘 안 남으니까 그것들을 이제 특검을 해야 되는 거죠. 물론 뭐 직접적인 특검 대상은 아닙니다만, 충분히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다 관련된 분야도 하게 돼 있으니까 당연히 하겠죠. 그러니까 본인과 관련된 사건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거부를 하냐고요. 자, 김건희 특검법도 마찬가지예요. 자, 주가 조작 시기를 0차, 1차, 2차 시기로 나누는데, 0차, 1차, 1차와 2차 시기에 다 관련된 계좌는 김건희와 김건희 엄마 계좌밖에 없어요. 0차 시기는 김건희도 관련됐어요. 김건희 0차, 1차, 2차는 김건희가 다 관련돼 있어요. 계좌가. 그러면은 이 사건의 주범이 누군지 딱 나오잖아요. 전체 시기에 대해서 관련되어 있는 건 김건희라고요. 김건희. 1차와 2차 시기에 관련된 건 김건희 엄마 계좌 또 추가로 또 포함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은 이 사건의 주범은 권오수 회장이지 않을까. 권오수와 김건희가 아니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조사를 해야 되는 거야. 수사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실제로 김건희는 이 주가 조작 사건으로 인해서 10억 넘은 차익을 얻었어요. 10억이 넘는. 비단 그것뿐일까요? 저는 더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김건희 계좌뿐만이 아니고, 원래 이제 주가 조작이라는 하는 것이 이용하는 계좌가 있고 별도로 또 수익을 챙기는 계좌가 있어요. 그것들은 나중에 또 나눠가는 건 아닌가요? 김건희 계좌는 보면은
전체 거래량의 막 3분의 1 정도 차지할 정도로 엄청난 거래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주가 조작에 이용하는 계좌죠. 주가 조작에 주포로 활용된 그런 계좌인데, 거래들로 인해서 뒤에서 또 수익을 챙기는 다른 계좌, 다른 명의의 계좌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 대한 수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죠. 실제로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2,000원짜리 주가가 8,000원까지 폭등한 사건이에요. 약 3년 동안에 걸쳐 3년 반 정도 이제 진행이 됐는데, 그래서 윤석열의 답변은 그거잖아요. 윤석열 이번에 대통령실에서 나온 거, 결혼 전에 일인데 왜 내가 책임져야 되냐. 그러니까 이건 특검이 맞지 않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데, 그렇지 않죠. 윤석열과 김건희는 사귀었어요. 교제 기간을 거의 2년에서 3년 가까이 이제 한 걸로 보여요. 왜냐면 그건 저 최은순의 검찰 경찰 진술 조서에 그렇게 나옵니다. 결혼 전에 그 2년인가요? 3년 정도 이제 사귀었다라고 돼 있어요. 교제를 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아크로비스타의 17층이 전세 계약이 이루어졌잖아요. 결혼 전 한 2년 전쯤 아마 이루어진 걸로 보이는데, 실제로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동거를 했던 뭐 사귀었던지 간에 동거 기간 중에 그 기간 중에 발생한 사건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사건들이 계속 덮여왔었잖아요. 검찰 내사에서도 덮였었고, 금감원 내사에서 2013년도부터 경찰 내사를 했었는데 덮였어요, 희한하게. 그 다음에 금감원 조사도 덮입니다. 충분히 범죄 혐의가 있다고 시작했는데 덮여요, 사건이. 진행이 더 이상 안 되고. 그거 누가 뒷배가 작동됐느냐를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윤석열 검사도 의심해봐야 되는 거죠. 당연히 사귀었으니까. 결혼 2012년도 4월달에 3월 20일날 결혼했는데 그 전에 2, 3년 사귀었다고 하잖아요. 사귀고 교제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 중에 정확하게 주가 조작이 이루어졌는데 이걸 어떻게 덮을 수가 있나요?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의심해봐야 되는 겁니다. 이 주가 조작 사건만 나오면 경기를 일으키는 거야. 이 김건희하고 윤석열이 경기를 일으키잖아. 뭔가 죄졌으니까 그러죠. 아니, 계좌가 화룡당해서 10억 이상 돈을 버나요? 안 그러잖아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뒤로 또 챙기는 다른 선수들이 챙기는 계좌가 있다니까요. 그런 계좌들에 대해서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계좌도 받은 것만, 돈 번 것만 해도 10억 이상으로 추정되는 거예요. 뉴스타파 보도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다른 계좌까지 포함한다면 어마무시하죠. 윤석열이가 예전에 그 대선 기간 중에 얘기했잖아요. 아니, 우리 와이프 김건희가 이거 도이치모터스만 거래한 게 아니다. 뭐 8개 종목, 그때 얘기한 게 한 8개 정도 됐나요? 8개 내외? 8개 정도 이게 거래를 한다. 7개인가 8개인가 얘기했어요. 그렇게 거래를 하는데 이것만 뭐 왜 주가 조작이라고 하느냐라고 하는데, 뉴탐사인가요? 탐사보도. 그 매체에서 얘기했잖아요. 김건희가 관련된 모든 종목들,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부실기업이거나 주가 조작과 연관된 그런 계좌들이었어요. 뉴월크프를 비롯해서. 뉴월크프 주가 조작은 보니까 한동훈 장인까지 연관돼 있더라고, 보니까요. 한동훈 장인까지 연관돼 있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 한동훈 장인도 검사 출신, 고위직 검사 출신이잖아요. 그 아들도 검사했고 다 문제가 있었죠. 뭐 성추행 혐의가 있었고, 그 지아버지도 이제 진 검사인데 거기도 이제 문제가 있었어요. 주가 조작과도 연관이 있었고, 또 다른 또 문제가 있습니다. 파업 유도 사건도 있었고. 김건희는 이 검사들하고 연관성이 많은 것 같아요. 계속부터 검사 인맥을 활용해서 여러 이용했던 정황들이 보이잖아요. 그런 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검사 뒷배를 이용해서 자신의 사익을 추구하는데, 또 경찰이나 금감원의 수사를 무마하는 데 사용했다라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 공직자들, 만일에 그런 행태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정말로 국가적인 큰 위험이고,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되는 악질 범죄 중에 자본시장을 좀먹는 악질 범죄인 거죠. 그러니까 철저히 잡아서 응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 거래를 하는데 어떻게 지 엄마 계좌하고 지 사고 팔고 그런 계좌도 있고요. 또 도이치모터스 그 임직원 계좌하고 김건희 가족 계좌 간에 서로 주고받는 거래를 해요. 또 IP 주소가 동일한 데에서 또 주고받고 사고 그럽니다.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보면은 또 통정거래도 막 하잖아요. 얼마에 사고 팔고를 정확하게 시간과 금액을 맞춰서 뭐 10초 후에, 7초 후에, 5초 후에 이렇게 이제 거래를 하는 거예요. 이게 주가 조작 통정 매매가 아니고 뭐가 기냐고요. 정말 이상한 거잖아요. 까봐서는 2,000원부터 8,000원까지 올렸다 하잖아요. 진짜 큰 돈들이 뒷돈에 남아있는 계좌들이, 모계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그런 계좌를 활용당한 사람은 계좌에 직접적으로 작전에 투입된 계좌, 수익을 챙기는 계좌들이 따로 있다고요. 이런 계좌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해야 되는 거죠. 말이 그렇지 2,000원부터 해서 8,000원까지 올랐다는 건 대단한 거잖아요. 4배가 오른 건데. 그래서 단순히 김건희가 깔딱깔딱 사고 판 거, 김건희 계좌도, 또 김건희가 뭐 통화까지 막 하고 난리나 또만 보니까 증권사 직원하고 사고 판이 얼마에 사라 팔아 직접 지시도 하고 승인도 받고 다 했잖아요. 그거 다 나오는데 어떻게 주가 조작이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주가 팔면서도 얼마 수익이 남느냐까지 살뜰하게 챙기는 김건희, 진짜 돈에 관심이 많은 여자잖아요. 근데 어떻게 무죄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김건희하고 윤석열이 이 특검법만 나오면 경기를 일으키는 거예요. 놀래 자빠져가지고 그냥 국회에서 의결 하자마자 10분 만에 대통령실 대변인이 뭐 이건 거부권 행사하겠다 하더니 국회에서 보내자마자 국무회의를 계속 하려고 그 계획을 짜고 있었거든요. 국무회의를 열어서 거부권을 의결하고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거부권 행사해서 국회로 보내는 건데, 지난주 이번 주 화요일부터 계속 대기를 했었다는 거잖아요. 원래 화요일하고 목요일 날 국무회의 정기회의가 예정돼 있어요. 오전에 할 국무회의를 오후에 미뤘답니다. 오전에 특검법이 넘어오면 바로 거부권 제의 요구하려고, 제의 요구해서 보내려고 바로 뭐 1시간 만에 바로 보내려고 했던 거였죠. 몇 분 만에. 근데 이제 계속 안 되다가 어저께 목요일인가요? 목요일 날 국회에서 보내니까 금요일 날 바로 국무회의 열어서 그냥 의결해서 보냈답니다. 진짜 후한무치하고 인면수심, 후한무치 아까 얘기했잖아요. 황당무계예요. 황당한 사람이에요. 양두구용. 다 어울리는 단어죠, 윤석열한테. 이건 있을 법한 일이 아니고, 이제 이 정권은 거의 끝나가는 것 같아요. 이걸 이제 기원을 해서 윤석열 정권의 말로는 시작됐다고 저는 봐요. 누가 지금 장관도 안 하려고 한대요, 사람들이. 장관, 차관도 안 하려고 서로가 고사한답니다. 임명할 사람들도 없대요. 공무원들도 일 않고 다 승진 안 하려고 뒤로 빼고 있답니다. 고위공직자 되면은 옷을 벗어야 되니까, 윤석열 정권 끝나면은 다 승진 안 하려고 뒤로 빼고 있고, 장차관도 안 하려고 다 빼고 있답니다. 국정원도 지금 다 시스템이 무너졌잖아요. 1급, 2급, 3급들 다 해임하거나 보직 대기 발령 상태에서 그 뭐 한 1,000명 이상이 다 그렇게 지금 다 국가 시스템 자체를 다 망가뜨려 놨다고 하잖아요. 해병대도 지금 뭐 완전히 거의 꼴이 아니랍니다. 지금 사단장 뭐 이렇게 사령관 사병들 다 여론이 나뉘어가지고 이 사기가 완전히 꺾였답니다. 승진 보직자도 지난해 말 올 초에 하나도 없답니다. 이 국가 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망가지고 제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국가가 완전히 두 동강이 아니고 뭐 이렇게 세 동강, 네 동강 나가지고 분열도 심하고, 그러면 그런 와중에서도 윤석열은 계속 이념 논쟁만을 계속해서 부추기고 이념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어떤 데는 강조하다가 어떤 데 접겠다고 하더니 또 연초 기자회견에서 또 이제 강조하는 거죠. 진짜 어떻게 이 정도면 미친 대통령 같아요. 극우 한 30% 정도만 자극을 해서 그 지지를 받고 100석 정도의 국회 의석만 유지하겠다라는 그런 전략 같아요. 정말로 미친 대통령 아닙니까? 누구의 대통령인가요? 대통령은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의 대통령 아닌가요? 특정 보수 30%만의 대통령인가요? 이런 대통령 도저히 국민들은 참을 수 없죠.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 것 같아요. 이 분열 조짐을 보이는 게 보니까 이준석 신당이 창당한 지 며칠 안 됐잖아요. 근데 5만 명을 돌파했어요. 문병호 의원도 어저께 보니까 13명, 국힘의 뭐 이렇게 그 인사들, 약간 영향력 있는 중진 그 정도. 옛날에 이제 안철수에서 넘어왔던 의원들, 문병호 의원들 해서 13명이 또 탈당을 했잖아요. 해고 천하용인도 한 분 빼고는 이제 다 넘어왔고 해서 이제 거의 반이 앞으로 제가 봐서는 탈당 러시가 계속 이루어질 것 같아요. 이런 윤석열 정권 하에서 보수들이 실망해서 많이 탈당해서 이준석 신당의 개혁신당이 일단은 발을 담그고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힘을 실어줄 것 같은데 이제 끝나가는 거죠. 내가 봐서는 끝나가는 거예요. 이준석의 포스가 약간 애매하긴 해요. 처음에는 총선 전까지는 합당 없다. 총선 후에는 합당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인터뷰를 하다가 어저께 인터뷰에서는 어저께 어떤 방송에 나와서는 왜 그런 얘기를 했느냐, 총선 후에 다시 합치는 거 아니냐라고 질의를 하니까 자 개혁신당이 중심이 돼서 흡수 합당을 얘기하더라고요.
국민의힘을 흡수합당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말 살짝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이도 이 말기술자예요. 걔는 법기술자가 아니고 말기술자. 대단하게 이게 머리 돌아가는 게 아주 빠릅니다. 아주 엄청 빨라요. 이게 하버드 뭐 경영 전공을 했잖아요. 경영이 아니고 전자 쪽이죠. 전자 전공. 경영 쪽은 뭐 복수 전공을 했다고 하는데 그건 아직 정확하게 모르겠고, 전자 쪽에 이제 경영 그 전공을 해서 그런지 머리 돌아가는 게 엄청 비상하고 빠릅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해요. 흡수합당하겠다 합니다. 과연 그대로 될까요? 지금 봐서는 이준석의 신당이 계속해서 커가는 분위기입니다. 커가는 분위기고, 아주 그 싸움도 재밌어요. 보니까.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이준석은 찬성 입장이에요. 50억 특검법도 마찬가지고 찬성 입장이라서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특검법에 유리한 입장입니다. 특검이 실행되는 쪽에 유리한 입장이 될 거예요. 그래서 200석 이상을 넘겨서 반드시 제의할 때는 통과될 걸로 보여요. 일단 민주당에서는 시간을 버는 목적도 있기 때문에 아마 권한쟁의 심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제2요구권 행사에 대해서 이제 권한쟁의 심판을 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야지 시간이 연장이 되고, 또 그것이 위법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 자체가 탄핵 사유랍니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은 권한쟁의 심판을 해서, 그건 대통령이 권한 행사할 수 없다. 본인의 와이프에 관한 사건, 본인과 관련된 사건을 어떻게 법률은 거부권을 행사하고 제2요구를 하느냐라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아서 일단은 시간도 벌 수 있고 위헌적인 요소에 대해서 짚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통과가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김건희는 결국에는 조사를 받고 아마도 깜빵이 가지 않을까 싶어요. 윤석열의 임기도 오늘 거부권 행사로 인해서 이제 거의 막판 분위기입니다. 이제 탄핵 분위기로 가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자, 야권 사당은 국회에서 모여서 열심히 막 농성을 했죠. 규탄대회를 하고 농성도 하고, 이런 후한무치한 대통령이 어디 있느냐라고 당장 물러나라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많은 헌법학자들이 이번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를 위헌이래요. 헌법 위헌이랍니다. 돈을 얘기했잖아요. 본인이 어떻게 내재적 한계가 있다. 헌법에도 행사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는데, 본인과 본인 가족에 관한 권한을 자기 가족을 위해서, 본인을 위해서 행사하면 그건 권한이 없다고 하는 거야. 그런 권한은. 그래서 위헌이다. 대통령의 거부권 및 제2요구권이 행사가 위헌이다라는 거야. 탄핵 사유가 되는 거죠. 결정적으로. 윤석열은 수사방해, 감찰 방해도 한 의혹이 있는 거예요. 전에 한동훈에 대한 수사를 방해했잖아요. 한동훈 채널A 사건에 대한 수사를 방해했습니다. 그다음에 고발 사주 사건도 수사 감찰 방해 혐의를 받았던 거죠. 패소할 결심을 해서 물론 절차 위반으로 2심에서 지긴 했지만은 그게 절차 위반을 판단한 건지 그 사건 자체가 없었다라고 판단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충분히 다시 재론할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한동훈이 어떻게 보면 져줬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건 워낙 탄핵 사유가 하나도 많아가지고 윤석열은 이게 고쳐 쓰는 게 재활용이 불가능합니다. 재생이 불가능해요. 내가 이렇게 진짜 무식한 대통령을 처음 봤어요. 완전히 그 멧돼지보다도 더 무식합니다. 인면수심, 후한무치, 양도구역 정도가 아니고 이건 도저히 국민들의 스트레스 지수를 막 유발하는 것 같아요. 일부러 도발하는 거죠. 국민들 다 죽게 할 심산인가 열받게 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 와중에 건희는 지금 완전히 실종이 돼가지고 종적을 감췄습니다. 아예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너무 야비하지 않아요? 그렇게 촐싹대고 나대고 그렇게 잘난 체하고 떠들고 다니더니, 화장하고 다니더니 싹 안면몰수하고 숨어버립니다. 자신이 불리할 때는 싹 숨습니다. 진짜 야비한 전술이죠. 계속 안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더니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제2부속실을 설치하겠다고 대통령실에서 얘기합니다. 국민들 기망하는 거죠. 약 올리는 거죠. 원래 설치해야 되는 거였어요. 근데 안고 있다가 뭐 이심 쓰듯이 그럼 제2부속실 설치 한번 해줄게. 거기서 좀 관리할게 김건희. 그런데 국민들이 용납할까요? 사과로 유폐도 시원찮을 판이고 깜빵이 가둬놔도 시원찮을 판이에요. 지금 분위기를 잘 못 읽고 있는 거죠. 지금 대통령실은 이상한 거예요. 그런 와중에 이낙연은 신당 창당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탈당을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중에 아마 탈당 선언을 할 것 같고, 신당을 만들 것 같습니다. 만드는데 뭐 따라갈 사람도 없어요.
떨거지들 만들어서 하는데 나중에는 제가 봐서는 이준석과 합칠 것 같아요. 100%. 합쳐서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합쳐서 해보려고 할 것 같아요. 되게. 그런데 잘 될까 싶어요. 잘 될까 싶어요. 아마도 한동훈 비대위가 실패하면 보수 쪽에서 영입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낙연을 영입해서 아마도 마스크 얼굴로 내세워서 기존의 보수층 및 민주당 중에서도 중도 및 약간 우경화된 보수 진보 세력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흡수해서 가려고 이렇게 빅텐트 비슷하게 쳐서 가려고 하지 않을까 싶어요. 원래 이낙연은 기득권 세력이 잘 어울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윤석열하고도 아주 잘 어울릴 거예요. 짝짝꿍 잘 맞습니다. 한번 비판하는 거 봤나요? 한동훈 비판은 한 번도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있는 거예요. 얘네들 사이에는 커넥션이 있는 겁니다. 내부적인 커넥션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마. 이재명 대표가 그 암살 테러를 당했잖아요. 피를 철철 흘리고 그렇게 쓰러져 있는데 진짜 이 보수 유튜버들 또 기존의 레거시 미디어들 진짜 나쁜 사람들 아니에요? 나쁜 매체들이죠. 진짜로. 진짜 욕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쟤 참아요. 어떻게 그렇게 다 새빨간 거짓말 예술을 할 수 있나요? 그게 열상이라고 거짓말하고 진짜 경찰도 발표를 허위로 했어요. 잘못했어요. 열상이네요. 차상 찔린 거라니까 흉기로 그 목 부위를 얼마나 위험한 부위를 찔렸어요. 0.1mm 차이로 살았답니다. 0.1mm 차이로 목 정맥을 파손하고 60%를 파손시키고 들어갔대요. 0.1mm 앞에서 목 동맥 앞에서 송목 동맥이라고 하더만요. 송목 동맥 바로 0.1mm 앞에서 딱 멈춰섰다는 거야. 기적적으로 살았잖아. 하늘이 내린 거죠. 그건 하늘이 살린 거야 이재명을. 그런 거죠. 근데 진짜로 그런 상태인데 어떻게 그걸 가짜로 쇼하느니 뭐 종이칼로 찌르고 쇼를 하니 뭐 그 나무젓가락으로 찌른 거고 쇼를 하고 별의별 가짜 뉴스들을 생산하고 유포합니다. 유포해요. 심지어는 왜 부산대병원을 치료받지 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을 했느냐라고 하고 헬기를 왜 너무 네가 특권으로 이용한 거 아니냐 이렇게 헬기 이용해서 이송했잖아요. 무슨 야당 당대표 왜 특권을 누리느냐 헬기를 너만 사용할 권리가 있느냐 뭐 이런 거죠. 왜 사용료는 냈느냐 이런 짓거리를 합니다. 대한민국 의전서열 7위 야당 대표 선출 어떻게 보면은 야당 대표잖아요. 2등 했잖아요. 윤석열의 아쉽게 0.7% 차로 2등 한 그런 차기 유력한 대선 후보잖아요. 아니 그런 걸 다 떠나서 누구든지 다 이용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일반 국민들도 헬기 많이 이용했대요. 그거 응급 구조하고 할 때 다 하잖아요. 어디 섬에 고립되고 하면은 이재명 대표한테 특별하게 해준 거 있나요? 없잖아요. 이송한 것도 병원과 병원이 결정해서 간 거야. 그런데 허위 뉴스하고 유포하고 갖은 지역도 갈등까지 유발시킵니다. 왜 부산을 무시하는 거냐? 부산대병원에 치료 안 받고 서울대병원 간 거냐? 라고까지 공격을 해대는 보수 레거시 미디어와 유튜버들 진짜 심각한 이 정도면 정신병자들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봐요. 생명 앞에 순서 없어요. 생명 앞에 다른 거 이념 따지는 거 아니에요. 진영 따지는 거 아니에요. 생명 앞에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당신들이 부추겨서 죽인 거죠. 이재명 대표를 그렇게 공격하고 그런 암살 시도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가스라이팅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제가 그러잖아요. 윤석열과 한동훈이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가스라이팅 시킨 국민을 안 좋은 쪽으로 자꾸 보수 우경화시키고 가스라이팅 시킨 주범이 배우가 윤석열과 한동훈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제가 누누이 얘기를 했잖아요. 가장 큰 책임 중에 하나죠. 윤석열과 한동훈이. 계속해서 국민을 갈라치기 하고 징역을 몇십 년을 사느니 한동훈이 지부도 했잖아. 이재명 대표 뭐 징역 몇 년감이라고 30몇 년감이라고 하고 막 그러지 않았나요? 중대 범죄자 뭐 잡범 취급하면서 윤석열도 마찬가지고 대화조차도 거부했잖아요. 범죄자라고 하면서 이재명 죄를 지면 제가 봐서는요. 죄로 따지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훨씬 더 많잖아요. 더 중하고 김건희하고 죄로 따지면은 몇백 년은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진짜로 질이 안 좋은 인간들이 있지 보면은 질이 진짜 안 좋아요.
어떻게 최악이에요, 최악. 어떻게 뽑아도 그런 사람을 뽑았을까요? 속은 거죠, 다. 속았어. 참 기가 막혀요, 여러분. 언론이 가장 큰 역할을 한 거죠. 이 속는데 국민들이 언론이 제대로 안 알린 거잖아요. 예전에 그 검찰청 출입 기자들이 그 검찰청 출입하면서 한동훈이 윤석열이 던져주는 기사만 쏙쏙 빼먹고 그 혜택을 다 누리면서 뽕짝뽕짝하면서 친하게 지냈던 기자들이 다 그렇게 만들어 왔던 거예요. 미화시키고 예전부터 계속 그 친화적인 기사들만 쏟아냈으니까 나쁜 기사들을 안 냈었던 거잖아요. 양특검법이 거부된 것을 기화로 해서 이제 윤석열과 김건희, 한동훈의 말로가 보입니다.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이제 탄핵 분위기로 접어들 겁니다. 퇴진 분위기, 탄핵 분위기로 접어들 겁니다. 지금 총선거가 90일 좀 더 남았습니다. 95일 정도 남았나요? 4월 10일 날 국회의원 총선거니까요.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해서 그러네요. 보니까 100일도 채 남지 않아 95일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정말로 급박하게 시계가 돌아가면서 김건희 특검법도 탄력을 받을 겁니다. 결국에는 통과될 겁니다. 50억 특검법도 통과가 돼서 윤석열과 김건희가 나란히 권좌에서 물러나고 합당한 죄가를 받는 그날을 기대해 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 모습 꼭 많은 국민들이 원하시잖아요. 원하시고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본동 영상에 대한 여러분의 시청 소감을 적어주세요. 향후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김건희 특검법, 50억 특검법의 미래, 그 다음에 총선권 어떻게 될 것인지, 윤석열이 탄핵될 건지 말 건지. 이런 데 대한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또 쾌유를 빌고요. 쾌유를 빌고 뭐 합병증이 의심이 좀 우려된다라는 의료진의 견해가 있으니까 약간 목부이라서 좀 그래요. 좀 경과를 좀 너무 안심하면 안 됩니다. 지켜봐야 됩니다. 지켜봐야 되고 당연히 저는 뭐 쾌유를 비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의견을 솔직하게 남겨주시면은 좀 더 많은 국민들께서 본 동영상을 시청하시고 4월 10일에 판단하시는데 자신의 뽑아야 할 정당 후보자를 선택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비었습니다. 고맙습니다.